1차 세계대전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이미지 2장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대중적 관심 1918년 11월 11일 대전쟁이 끝나는 종전의 종이 울리자 남은 것은 사상자들이었다. 4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과 삼국 동맹국과 삼국 협상국 간 양 진영에서 6,500만에서 7천만 명의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 전쟁의 결말에서 사망자가 모두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1차 대전기에 작성된 기록 문서를 계속 검토하고 수많은 조사와 연구가 진행된 지금에도 사상자에 관해서 몇 가지 통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만큼 사상자는 많고 흩어져 있고 전투는 참혹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중심으로 터키, 불가리아가 합세한 협상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후에는 미국이 참전한 동맹국 모두에서 사망자는 1천만 명, 부상자는 2천만 명에 달하리라고 보고 있다. 전쟁은 유럽에서 처음 겪는 사건이 아니었지만 서부에서는 솜 전투 첫날에 6만 명의 영국군 병사의 시체가 되었으며 가스 공격이 등장하고 비행선, 탱크, 잠수함 같은 신병기가 개발된 신형 전투들은 인간의 목숨을 참으로 하찮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렇게 대규모의 인명의 살상을 부른 전쟁은 국경을 바꾸고 혁명을 시작하고 배상의 문제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내부적으로 약체화되고 있던 오스트리아 제국 그리고 터키 제국은 패전으로 붕괴되었고 대신 동부 유럽에서는 복잡하게 구성된 새로운 민족국가들이 탄생했다. 보다 의미심장하게 러시아에서는 전쟁 중인 1917년 10월 혁명에 이어 곤내전에 들어갔으며 이 혁명은 즉각 러시아를 넘어 세계사의 변화를 부르게 되었다. 후방전선이란 이름이 나타난 것도 처음이었지만 적과의 대전쟁을 감당하려면 내부의 통합과 단결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므로 국가는 어디서나 전시체제를 활용하여 노동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임금뿐 아니라 노동 조건에 대한 개선, 모성 노동자를 위한 배려, 노동자 여성에 대한 부르주아 여성의 유대의식과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 사회 인식의 제고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역할과 가치가 달라졌다. 참정권의 실취를 비롯한 여성 지위의 법적 향상과 사회적 인정은 1차 대전의 전쟁 노력으로 얻어낸 소득이었다. 특히 대전의 의미는 유럽 내부에 한정되지 않았다. 대전에 동원된 아프리카 나라들과 인도의 식민지 병사는 수도 많았고 전쟁 중 그들이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임무를 부여받았다. 식민지 편의 수도, 전투와 전략, 병참을 통해 전쟁이 아니면 불가능할 실질적인 전략을 채취했다. 수개월씩 끄는 참호전과 고립된 전투의 극단적 상황은 인종과 출신을 불문하고 장교와 병사들에게 공통의 감정과 지적 교류를 경험토록 했다. 또한 피폐한 전후 사회에서 식민지 이민자들의 강건한 하층 노동력은 전후 복구와 기간 설비의 재건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경멸과 편견은 부분적으로라도 해소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흑인들 역시 대전의 전쟁 참여로 흑백 차별의 집요한 정당화를 깨뜨리면서 사회적 인증의 획득에 나섰다. 말할 것도 없이 대전쟁의 참화와 파괴는 서구 지식인들에게 정치적 성향과 활동 분야가 무엇이든 전면적 성찰을 촉구했다. 현장과 현실을 소재로 삼은 화가와 작가들이 전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화폭에 담아 전쟁을 고발했다. 대전에 종군한 독일 화가 오토 딕스 또는 막스 페크만의 일련의 그림들은 전쟁의 심조를 관통하고자 한 뚜렷한 사례이다. 사실 유명 화가들뿐 아니라 수많은 종군 화가들이 이미 전쟁 중에 도처에서 전쟁을 기록하고 그 파괴에 항의했다. 마찬가지로 1920년대와 30년대 서구 문화의 빼어난 작품들은 많은 경우 대전에 가공할 파괴와 허무성에서 영감을 얻었다. 영국의 젊은 시인들인
오든과 스펜더 또한 프랑스, 독일, 스위스의 초현실주의자들의 첨예한 시와 비평 작품 등은 전쟁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실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유럽적 인문주의의 파괴에 대한 경계와 전쟁에서 시발한 제국주의적 유럽의 하강은 철학과 사상의 시야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에서 20년간의 새로운 연구 추세는 이렇게 전개되었던 기존의 시각과도 많이 다르다. 전쟁은 주로 외교적 정치적 사건이며 군사 문제라는 인식의 틀은 이미 깨져나간 지 오래되었고 1차 대전에 관련된 사회사와 여성사는 1970년대부터 상당히 개척된 연구 분야이지만 1차 대전 연구의 르네상스라고 할 지금의 주제는 그 같은 문제의식에 비해서도 만연하게 차이가 있다. 이제 사람들이 알려고 하고 찾아다니고 기술하는 전쟁의 모습은 보다 더 전쟁 자체이면서도 전략과 장군과 국제조약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격전지뿐 아니라 이름 없는 전쟁터에서 사라져간 병사들의 생사의 기록,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증언, 남긴 편지 한 토막, 부상병들의 절박한 심정, 전쟁 중 총살당한 사람들의 전후 사정과 실상, 생존자인 제한 군인들이 노년에 쓰는 기록, 릴의 피난민들, 형체만 남은 도시의 앞 거리, 전쟁터의 흙과 모습, 유품과 잔해, 찬호에서 발견된 총탄과 같은 수공품의 의미, 수개월씩 갇힌 참호 속 병사들의 심적 상태, 포로들의 격리와 수용소 생활, 처음 사용된 화학전의 참혹함, 종군 및 후방 여성의 역할, 전쟁이 부르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테마는 모두 나열할 수 없으며 주제는 계속 발굴되고 있다. 이렇게 세밀하게 가려져 있던 전쟁의 면면을 조사하고 한 가지 문건이라도 더 찾고 서로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작업을 해가는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 전쟁에 대한 인간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그 많은 주검이다. 주검의 요인은 도처에 잠복해 있었다. 화학전과 참호전, 잠수함전이 아니고도 방화와 전염병, 스페인 감기는 대전 양측의 병영을 휩쓸었다. 병기와 전투 방식은 현대전으로 바뀌었는데 병력의 배치와 동원은 이에 상응하지 못한 격차도 대량 주검의 원인이었다. 3장. 역사의 동반자인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치밀하고도 자발적으로 전쟁을 탐구하게 되기까지는 대중이라는 주역의 성장과 전문적 역사 서술의 축적도 중요했지만 그렇더라도 이 같은 정도의 역사에 대한 참여는 단실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914년 8월 유럽이 1차 세계대전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유럽인들은 사실 그렇게 경악하지는 않았다. 1905년 불독 사이에 모로코 사태 이후 긴장감이 비등했고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곳곳에서 전개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전쟁에 대한 대비와 인내는 유럽인들의 유전인자에 내재돼 있었다. 전쟁에 익숙해 있고 전쟁이 역사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것은 서양 문명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서양 사회란 1차 대전 발발 당시나 지금이나 대전쟁을 수행한 장군과 전사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다. 이 사실을 가리키는 하나의 명백한 예가 프랑스 수도인 파리의 거리이다. 파리의 중심축인 샤를 드골 광장 주위의 방사선형 도로의 이름은 대군, 혁명기 장군인 오슈, 카르노 등이다. 르클레르 같은 이름처럼 19세기와 2차 대전의 영웅들은 거리에 살아있고 리볼리, 오스테르리츠 등은 유럽과 해외의 격전지를 잊지 않게 한다. 프랑스만 유난히 그런가 하면 군사적인 역사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도시는 파리보다 아마 런던일 터이고 런던의 군사박물관은 한마디로 영국의 세계 지배와 영국의 역사의 대변자이다. 군인과 장군은 국민들의 정치색과 지방색을 불문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할 만하다. 왜냐하면 유럽인이 근세 이후 대전쟁을 겪지 않고 지낸 시기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1914년 1차 대전까지 100년간이었다. 사실은 그 19세기에도 국지적이며 단기간인 전쟁은 없을 리가 없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1860년대와 70년대에 성취되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과업은 전쟁 없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크리미아 전쟁은 러시아와 서방국들이 엉킨 국제전이었으며 1905년의 러일 전쟁은 서양과 동양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유럽 외교와 언론의 비상한 주목을 끌었다. 흔히 19세기 유럽의 평화를 말하지만 그것은 유럽인들이 내부적으로 편히 잠자리에 들었다는 의미이며 유럽 국가들에 의해 준비되고 수행되는 전쟁과 전투들은 유럽 밖에서 진행되었을 뿐이다. 유럽의 무력은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와 간접적으로는 남미 대륙을 향해 본격적인 침탈과 정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다. 영국은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 국가였지만 프랑스 역시 국내의 민주정치와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는 바로 그 시간에 알제리 영토를 정복하고 알제리인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분쇄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에 대한 선악의 판단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전쟁이 서구 사회와 생존의 기반이고 필수 사항이었음을 명료하게 인식하자는 뜻이다. 전쟁은 사실 서양 근대 국가들의 항상적이며 중차대한 최대의 국정 과제였다. 역대의 전쟁은 단순한 영토 획득과 침범뿐 아니라 다방면의 목적과 논리를 추정하면서 전개되었기에 18세기의 진보 사상가인 볼테르의 관념에 의해도 전쟁은 필수적이었다. 기아와 역병과 전쟁은 세계의 빼어난 요소들이다. 모든 동물은 서로 항구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는 그의 사고는 호전적이기보다 사실적이었다. 서양에서 추동된 근대적인 것의 주된 요소를 인간적인 것, 진보적인 것, 이성적인 것으로 간추린다면 근대성은 수없는 전쟁의 경과와 가르침 없이는 진전을 보지 않았던 것이다. 19세기 영국에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의견과 이해가 다른 파당의 대결은 언변으로 끝나지 않고 전쟁으로 결판을 냈고 호흡스의 근대 정치 사상은 이 사실에 연관된다. 정치와 권력과 이념이 뒤엉킨 근대 전쟁의 성격은 그보다 한 세기가 앞선 종교개혁 운동에서 발원했다. 종교와 정치가 미분리된 상태였으며 종교가 세부의 전 분야를 통괄하다시피 하는 세상에서 기존 종교에 대한 강력한 이념적 반발과 항거는 무력을 통한 승부 없이는 결말을 낼 수 없었다. 이 시기를 지나 1700년대의 전쟁은 유럽과 유럽 밖에서 수없이 수행되었다. 유럽 내에서는 왕위 계승을 쟁점으로, 외부로 나가서는 인도를 먹이로, 아메리카를 전장으로 서양 세력 간의 전쟁과 경쟁은 그치지 않았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 이르러 전쟁은 과격하게 이데올로기와 결합하고 국민의 전쟁이 되었다. 1792년 4월 강원파의 대립 속에 내외의 압력을 돌파하는 혁명의 출구로서 대외전쟁이 벌어지자 혁명은 전쟁을 격상시키고 정당화했으며 전쟁 또한 혁명을 지지하고 전파하는 역할에 전력했다. 전날의 왕의 군대는 국민군으로 탈바꿈하여 전세는 시시각각 혁명정부와 국민을 결합시켰고 또 분리시켰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프랑스 혁명이 어떤 정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종료했을 것인지는 이 점에서 우문일지라도 흥미있는 반문이다. 프랑스 혁명뿐 아니라 혁명은 대외전쟁에 앞서 또는 동시적으로 혁명기의 내전을 초래했다. 1918년에서 21년의 러시아 혁명의 내전, 장기화되는 중국 혁명의 내전이 유명하지만 프랑스 혁명 역시 서부지방 일대의 항전과 진압이라는 무서운 대전을 치르면서 혁명 이념을 수립해갔다. 그러므로 1914년 1차 대전을 맞았을 때 유럽은 안팎으로 전쟁으로 다져진 사회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히만 보아도 유럽의 정치와 외교, 그리고 사회는 전쟁과 떼어놓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하고도 남는다. 4장. 병사와 인간에 대한 추모.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추모와 기념의 내용은 갖가지이지만 벨기에인이든 독일인이든 사람들은 70년, 80년이 지났어도 가족이 전사한 현장을 확인하여 그들의 조부와 삼촌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어떤 이는 캐나다의 참전 장교였던 아버지를 위해 가스전으로 병사들이 실명하고 질식했던 전쟁터를 답사하며, 또 어떤 이는 잔해만 까맣게 남은 베르덩의 지하 참호들로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과 상태를 기록한다. 1916년 지루한 장기전이 벌어진 베르덩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55만 명의 젊은이를 잃는데, 지금 그 병사들 중 어느 가족은 3대 조부가 전쟁 중에 찍은 사진들을 사이트에 올려 산자와 죽은 자들의 기억을 공유하게 하고 있다. 대전의 주요한 전선은 서부, 동부, 이탈리아 전선으로 나뉘었는데, 레마르크의 소설로 유명한 서부 전선인 이프르, 솜, 베르덩 이 일대의 도시와 작은 마을들에는 관광객도 많지만 이 같은 목적을 위해 현장 답사를 온 전사자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부전선뿐만 아니라 영불군과 터키, 독일군 합세해서 총 병력 48만 명이 참가한 터키 영토 갈리폴리 반도의 공방전도 잊을 수 없는 전투지이다. 갈리폴리로 이탈리아 전선으로 찾아다니는 가족을 찾아다니는 행렬은 직계만이 아니며 광범위하다. 그러한 가족 찾기는 군사 문서와 정부의 기록이 개방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 어느 나라나 정부는 여러 방면으로 대전에 관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때로는 주관하고 있다. 영국의 대중적 교육 매체인 스파르타쿠스 사이트에서 보듯이 국가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의식하고 있다. 동맹군의 주력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영연방의 일원으로 4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국민을 잃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군 문서들을 개방하고 가족 찾기에 협력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의 활동 역시 성의 있고 상세하다. 개별 정부의 활동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가 공통 참여한 평화박물관들의 협동 노력은 우리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을 제의해 볼 만하다. 서부 프랑스 해안 도시인 캉의 평화기념관, 비엔나의 전쟁 역사 기념관, 런던의 전쟁 박물관, 베르덩에 있는 세계평화센터, 본의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의 집이 전사자들을 위로하는 여러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가족으로서의 고인인 것만이 아니란 점이다. 전투에 종사한 그가 상사였든 장교였든 일병이었든 친지와 또 전후의 후손들은 그를 고귀한 개인으로서 기억하려고 한다. 전쟁터에서 전사하면 조국을 위해서만 영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젊은 삶을 의미 있게 완수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이 참호의 전쟁터에서 찾아내는 것은 죽음과 파괴뿐이 아니라 전후의 단합이며 가족과 연인에게 마지막까지 보냈던 사랑이다. 연인의 사망을 모른 채 계속 날아와 반송된 약혼녀들의 편지들, 두 번째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포로의 영양실조와 병사와 철조망 너머 민간인들의 시선,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빵 굽는 냄새, 3만 명의 어린이가 동유럽에서 피난하여 이탈리아 동부 해안에 도착했을 때에는 2만 명 이상이 죽어버린 행렬, 그것들은 절망과 공포가 엄습하는 한계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사랑하고 인간애를 그리워하며 원하는 비열함을 배격하려던 정서를 보여준다. 사람을 찾고 사실을 추적하려는 이 나라, 저 나라의 1차 대전에 대한 관심은 그 점을 제외한다면 감상적이고 자료 나열에 급급한 물질주의에 그칠지도 모른다. 영국과 독일의 거대한 전함들이 순간적으로 침몰하던 북해 해전 또는 잠수함 작전에서도 그러한 의미는 다르지 않다. 수십 명,
100여 명이 일시에 수장된 그 해군들은 덧없는 떼죽음에 끼어들었던 것이 아니다. 후대는 그들이 자기 이름도 갖지 못한 자신의 영혼도 묻어버린 군대의 일원으로서만 취급되기를 거부한다. 작전에 참가한 15만 명의 러시아 병력 중에서도 1만 명이 살아서 빠져나오고 3사 노프 장군은 자살을 선택했던 탄넨부르크 전투의 유적지에서도 독일인과 러시아인들이 지금 되살리려는 것은 다르지 않다. 그 때문에 전몰자를 애도하는 것은 혈연이라는 이유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같은 모든 활동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국민적인 열망도 깃들어 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1차 대전 결과 제국이 분할되고 대국의 풍모가 조각나기 전에는 오랜 동안 유럽 지성과 문화의 중심축이었다. 정치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수백 년간의 군사적인 역사가 쌓였었다. 오스트리아에서 1차 대전을 특히 기념하는 이유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차 대전은 유럽인들만의 참전과 교전은 아니었다. 유럽 제국이 거느린 아프리카와 인도, 카리브해 식민지들에서 차출된 전쟁 동원자가 많았고 이 전쟁을 통해 식민지 해방의 기운이 발아하기도 했다. 그 시대의 식민지 흑인 병사들의 죽음이 값없게 보였다면 이제 그들에 대한 기념은 인간들이 인종으로 구분되지 않고 합류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표현한다. 이러한 시각은 전쟁에 대한 기억을 전쟁에 대한 미화로 잘못 받아들인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기억하려는 것은 전쟁에서 드문드문 나타난 인간의만이 아니다. 다른 전쟁도 그렇지만 특히 1차 대전은 서양 문화의 근저에 있는 지옥의 묵시록을 가열하게 환기시켰다. 기독교의 종교적 비유와 종말적 세계관, 유령의 출몰은 오토 딕스와 또 다른 작품들의 강박관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파괴의 틈새에 묻혀있는 병사와 인간의 가치를 그들은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 모든 기억과 기념은 인터넷 사이트라는 신개념 공간과 도구가 없이는 거의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5장 이미지 시대의 전쟁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의 일반화는 전쟁과 전쟁 이미지의 창출과 확대에 필수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지와 대중 사이의 새로운 관계이다. 이미지는 시각뿐 아니라 감성에 침투하는 모든 경로에 공개된 것이며 이미지의 이 기능과 임무는 자기를 발휘할 시대를 만났다. 예술과 기술 사이의 착잡한 상호작용 안에 대중이 틈입하여 파괴와 주검, 회복이라는 일견 매력적인 이미지의 세계를 펼쳐가게 된 것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아무나 갖고 있는 기억은 역사의 수준이 아니라고 방치되고 오합지졸로 여겨졌던 시대는 끝났다. 역사가에 의해 서술되는 역사만이 역사인 듯 누구나 간직한 기억은 역사의 하위에 머무른다는 인식은 낡은 것이 되었다. 그러나 기억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활동하지 못한다. 기억은 필히 이미지를 요구한다. 이로써 이미지와 기억은 양자 간의 새로운 통로를 열고서 역사를 만들 용기를 내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새로워진 역사의 발명과 생산에 좋은 소재를 제공했으며 사람들은 1차 대전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에 참여하여 이미지를 타자로만 보지 않고 자기가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다. 전쟁 이미지를 이렇게 자유롭게 대폭 제작하고 사용하게 된 것은 돌연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필경 그림을 통한 전쟁 기록이 오랫동안 관행되어 사회가 이에 익숙해진 것이 이 현상의 배경이 되었다. 오늘의 시선을 구축하게 한 것은 적어도 지난 200년간 이루어진 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이다. 는 전쟁은 예컨대 이미 1500년대의 이탈리아 전쟁에서 보듯이 치밀하게 기록되었으며 그 그림들의 종류와 기법은 다채로웠다. 주요한 전투 장면의
세밀화뿐 아니라 무기와 지도, 또 전쟁을 보는 왕과 교황의 표정이 묘사되고 전달되었으며 이미 고도의 추상성을 띤 풍자화가 전쟁화에 수반되었다. 고전시대 이탈리아 전쟁의 전투와 심리학이 왕정과 기사 제후들에게 그림으로 전달되었을 뿐 아니다. 프랑스 혁명군의 전투는 승전과 패전을 불문하고 낱낱이 묘사되어 혁명 민중의 분노를 만들고 사기를 북돋았다. 유럽을 휩쓴 나폴레옹 혁명 군대의 위풍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사실적으로 그림으로 남았고 국민의 자부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예전의 그림들은 최근의 전쟁 이미지와 같지 않다. 그 시대의 전쟁화들은 전장 후 병사들의 죽음을 민족과 승리를 위한 참전으로서 가치 있게 부여했다. 물론 전쟁화들이 그러한 획일성만을 가릴 리는 없었고 고야는 전쟁의 고통과 잔인함을 더없이 면밀하게 보여주지만 많은 전쟁화들은 전쟁은 위대하게 만들었어도 전쟁이 종사한 인간들은 다분히 속고화했다. 그입의 1998년 1차 대전 80주년인 눈물의 채색 전시회의 화폭들은 아직 평온하지만 곧 닥칠 죽음을 시선에 담고 있는 인간들이 주체였다. 1차 대전의 참상과 병사들의 동작과 표정, 그 어두움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것은 그림의 형상화에 추가하여 사진술의 발달 덕분이었다. 사진은 접전의 공포를 말해주는 최적의 증거였으며 사진 화보를 중심으로 1차 대전을 회고하는 책들은 다양하고도 수도 많다. 더구나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는 사진 없이는 존재 의미가 없다는 듯 사진술의 이용을 독려에 마지 않았다. 전쟁을 끝내려는 전쟁이란 표제의 한 사이트에는 1845개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문자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심오하게 사진이 사람의 표정을 해부하고 표현하고 폐허가 된 고리와 공허한 죽음의 터를 연출하고 상을 오래 남기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진작가와 사진 애호가들만이 아니라 1960에서 70년도부터 무척 발달한 영화 촬영의 기법이 주요했다. 1960년대, 70년대의 새로운 예술과 영화의 경향과 연결되었으며 이 같은 고도의 이미지 생산과 제작에는 국가의 지원이 한몫을 했다. 서구에서 국가가 이미지에 투자하기에는 최근의 일이 아니며 이미 19세기부터이다. 이미지가 지닌 사회적, 국가적 기능은 1차 대전에서 강력히 나타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 어디서나 참전과 승전을 위한 포스터와 전단이 범람했듯이 20세기의 예술과 선전은 단단히 결부되어 있었다. 6장 왜 전쟁을 기억하려 하는가? 전쟁 철학이 어떠한 전개를 보이며 계속 상존하든 다수가 참전하는 전쟁의 기억과 이미지와는 평화의 영웅과 선이 닿아 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전쟁과 인간이 연출한 장면을 망각하지 않고 적시하려는 움직임들이 이렇게 수많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실로 고문과 강간, 대량학살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폭력의 행사는 전혀 완화되지 않고 있고 전쟁은 폭력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1차 대전에 관한 대중적 탐구와 의혹과 동기에서도 발견되는 것은 그러한 폭력성에 대한 저항의 감성이며 이를 위한 사실의 추구이다.